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저번 주에 여기서 좀 괜찮다 설명드렸는데 쭉 올라오고 있네요. 잘하면 조금 더 반응와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HMM, 제가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왜냐하면 HMM의 매출의 80% 정도는요, 컨테이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의 명운을 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높으면 돈 많이 버는 거고, 떨어지면 돈 못 버는 거고. 그런데 최근 어땠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라갔고, 왜 떨어졌냐? 이스라엘 하마스 이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주변국들이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홍해를 이 후티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 컨테이너 선박의 가격 아시잖아요. 엄청 비싼 거. 뺑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운임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엔 또 그럼 왜 빠졌는데? 자, 일단 이스라엘이랑 요 하마스랑 휴전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강경파에 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란의 대통령이 약간 우호적인 인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까고 보니까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 휴전에 대한 협상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계속 남 탓을 하다 보니까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긴장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란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갑자기 레바논 쪽에서 급발진을 해가지고 우호적인 인사지만 여기서도 이제 내부의 여론을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바논이 일단 선빵을 쳤지만 이스라엘 너희 반격하면은 이거 심각한 결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요.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의 무장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에서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하필이면 애들이 있는 학교 운동장인가요? 거기로 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레바논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아니라 수도인 베이루트인가요? 여기로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 헤즈볼라가 뭐라고 했죠? 무장을 하긴 했지만 정당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를 공격하면은 단순 하나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여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겠죠. 진짜 잘못하면 중동 전쟁이 또 한 번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의 불안은 커지게 될 것이고 중동은 전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제외하면은 이슬람 밭인데 거기에서도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후티 같은 애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운임 지수는 또 한번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 막상 이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HM의 주가도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그냥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높은 운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한국 같은 경우에 배를 못 관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가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남아있네. 그리고 요 당시에 제가 리포트로 소개드린 게 있는데 당시 이제 운임지수 대비 실적을 생각하면은 12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걸 고려를 하더라도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버는 돈이 훨씬 더 클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어떻게 더 나오게 될까요? 여기서도 저평가였는데 여기서는 더 큰 저평가가 되었겠네. 그럼 이제 수급만 조금 따라주게 되면은 머리가 언제 이렇게 들려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수급 보면서 딱 여기에 맞춰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봤을 때는 현재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걸 1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컴백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개미 털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쭉 한번 치고 가는 걸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리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서 이 481선 요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 라인이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초록색 선 120개월선이랑 겹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요. 1년, 2년, 3년 반 정도 꾸준하게 이 우하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리 잡으면 그럼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평선도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 정배열이 여기에서부터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배열 이후에 발산 요거 한번 노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과거만큼의 이 성과는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만큼 갈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억눌린 만큼 여기서 발산 한번 나오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려보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 부분도 이렇게 매물 벽이 굉장히 많이 아래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면은 반전으로 그 다음 매물벽 많이 쌓여 있는 25,000원 아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역회된 숄더도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돌파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일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만약에 상황이 오면 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글로 쓰시면서 다시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운임지수에 대한 상승의 그랬을 때 실질적인 실적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딱 봤더니 외국인 너무 좋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잘 깔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컴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21선 돌파 노려볼 수 있고 그랬을 때 48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120개월선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는 야 이거 3년 반 동안 놀린 거 이제는 돌파하고 추세 반전시킨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들 연결해서 H면 보시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